오늘 아침 일라디오. 동해안 산불 닷새째인데요.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1,80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서울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이입니다. 지금 주민 490분은 주민 대피 시설에 머물고 있고요. 피해 주민들의 마음 시간이 갈수록 참 막막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관심과 사랑이죠. 이재민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관심이 이어질 수 있게 우리 국민들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모아봐야겠습니다. 올해 특히 건조한 날씨로 작년에 비해서 2배 많은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혹시 산에서 산불을 맞닥뜨렸을 땐 가급적 낮은 쪽으로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셔야겠고요. 대피할 여유가 없다면 불에 타기 쉬운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것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잘 나와 있죠. 이것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복통 치료에 좋다고 적혀 있고요. 혈액 순환을 도와 피를 맑게 해주고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살균, 진통, 지혈작용이 있어서 각종 상처 부위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다량의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함유돼 있어 간의 해독 기능과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 탄닌 성분이 있어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죠. 여기서 강력 힌트 나갑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팔딱팔딱 개구리 됐네. 물론 새농퀴의 정답인 이 채소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노래를 듣다 보니까 정답이 떠오르지 않으셨나요? 올챙이가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의미에서 이 채소와 같은 의미인 이 글자가 쓰였습니다. 봄철 대표 건강식품,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돼 있는 법정계획 제5차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계획이 어제 발표됐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수면 어업법은 지난 1976년 내수면 어업 개발 촉진법 이게 만들어진 이후에 2000년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내수면 어업법으로 지금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법률인데요.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매 5년마다 내수면 어업 진흥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게 돼 있고요. 이번에 만든 게 5번째 계획입니다. 5차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내수면 어업 진흥 계획을 담고 있는데요.
2026년까지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그리고 생산액을 각각 42,000톤, 6천억 원으로 2020년과 대비해서 각각 23%, 35%가량 더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게 골자입니다. 네. 민물고기 소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생산량을 23%나 높이겠다고 하는 걸 보면 목표를 좀 많이 높게 잡은 것 같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현장 취재를 해보면은 어로어업이나 양식어업인 그러니까 내수면 어업인들의 고민은 소비량이 줄였다는 겁니다. 일부 예를 들어서 건강식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민물 장어나 아니면 일정 수준 소비가 유지되고 있는 송어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내수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23%, 35%씩 생산량과 생산을 높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법의 내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나요? 주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내수면 양식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주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어로업하고 어로업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로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수산물 소비를 또 확대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내수면 어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꾀하겠다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양식 산업 활성화에서는 양식시설 현대화 그리고 또 사전 질병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양식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어로업의 경우에는 내수면 생태계 이제 자원 관리와 회복 그리고 또 소비 확대 부분에서는 가공 역량 강화와 접근성의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마지막으로 고부가 가치 부분에서는 내수면 어업과 6차 산업을 연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법에 따라 나온 5번째 5차 계획인 건데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들리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업, 농촌 그리고 어촌 어업 부분에서 계속 나왔던 아젠다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 5차 계획이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추진됐던 4차 계획과도 내용적으로 사실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4차 계획에서도 내세웠던 목표가 내수면 어업을 통한 생산액을 6,100억 원으로 100억 원대로 이제 2020년엔 그렇게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2020년 기준으로는 4,400억 원대에 머물렀던 터라서 이 내용적으로 비슷한 대책으로 목표를 6천억 원대 이걸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소비 상황이 좀 올라가야 이것도 여러 면에서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5년 계획을 한 번에 예측하기 쉽진 않겠다는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뚜렷하니까 그쪽으로 좀 힘을 실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비 활성화가 돼야지 산업이 커질 것이 아니냐는 게 문제였는데 4차 계획이 추진된 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그리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이어져 온 4대강 문제가 있고요. 또 미꾸라지나 메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양식어민들이 적자만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봐야 할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차 계획이 추진되기도 전에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대책이 마련이 됐으니까 목표를 달성하도록 잘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해수부 내에 내수면 수산업 육성 관련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8년 1월 1일부터 양식산업과 내에 내수면 산업 팀장직 발령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이것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2018년 1월 1일에 첫 팀장이 발령된 후에 3월에 한 번 또 발령이 되고요. 7월 중순에 또 한 번 이렇게 총 3명의 팀장이 바뀐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당시 상황이 이랬다 보니까는 이게 내수면 산업 팀장 자리는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왔다 가는 자리다. 이런 빈축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모쪼록 5차 계획이 마련된 만큼 이번만큼은 좀 목표 달성이라는 성과를 도출해내길 바라봅니다. 네.
자, 농식품부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그리고 농업단체를 모집한다고요? 네, 어제부터 내달 1일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 희망 농업인과 단체를 모집한다. 이렇게 농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이라는 것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 우수 관리, 그러니까 GAP 인정을 받은 농산물 중에서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 제도를 말하는 건데요. 네. 대상 품목은 식량 작물, 채소, 과수, 특용 작물 등등 해서 총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전북 익산에 소재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기 그리고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심의를 거쳐서 최종 8월 초에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선정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농자재 사용량 데이터 수집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컨설팅이나 심사 그리고 인정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지원을 일단 먼저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는 온오프라인 유통회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판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3월 8일입니다. 날이 좀 진짜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따뜻하던데요. 봄인 것 같습니다. 네. 꽃샘 해도 진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꽃도 피어나고 날이 따뜻해지면서 좀 많이 일손도 바빠지셨겠어요. 네.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농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이제 밭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 밭을 또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뭘 배우러 오시나요? 아니요, 이제 주변에 다른 밭들이 풀이 자라지 않도록 비닐 멀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제초제를 뿌리는 반면에 제 밭에는 이제 그런 것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봄나물이 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냉이가 잘 자라는데 이 냉이를 캐러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동네 냉이가 자라는 밭으로 유명해진 거네요. 예. 그렇죠. 관장님 밭인데 그래도 네. 다른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에 좀 피해가 갈까 좀 걱정도 되시지 않나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나가 있게 되는데요. 네. 냉이는 뿌리까지 캐기 때문에 월동을 하고 이렇게 싹을 내는 작물들의 피해를 아무래도 주겠죠. 그래서 팻말을 세워서 이제 작물 심어진 자리를 표시를 해두고 심겨지지 않은 곳만 이렇게 채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봄이 되면 을에 있는 일이라서 그렇거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다른 밭은 이제 비닐이 쳐져 있으니까 냉이가 잘 없는데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집에서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겠네요. 네. 냉이는 이렇게 그냥 저절로 자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절로 이제 그런 제초제나 멀칭을 하지 않으면 네. 자라게 되는 건데요. 우리처럼 이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봄이 되면 이제 농사 DNA가 있어서 봄만 되면 이제 농사 지을 생각에 몸이 이제 근질거린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채취 본능이 꿈틀고 있나 봅니다. 줍고 캐고 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렵 채취에 어떤 분들은 농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재밌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농부들을 위해서 좀 피해가 없도록 배려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또 다 같이 뭐 하나만 하면 또 안 되니까 네. 다양성이 몸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피해는 없도록 배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일도 바빠지면서 또 사람들과 교류도 좀 그만큼 많아지시겠어요? 네, 농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모이는 기회가 좀 많아지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제 어울리게 되는데요. 이런 모임에서 항상 이제 금기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이 선거라 또 이 주제를 준비해 주셨군요. 예. 네, 설득해서 이해시킬 수도 없고 또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또 올해는 또 대선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고 맞아요. 이런 정치 시즌인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모이는 텃밭 모임에서는 분위기를 망치는 주제가 이 정치하고 종교라는 주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함께 보듬어 안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 원치 않았는데 이런 주제가 튀어나오면 관장님은 어느 쪽으로 이거를 얘기를 이렇게 싹 틀어주시나요? 하지 말라고 하죠. 단순 명료하게. 네. 또 워낙 뭐 지식도 많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그런 것도 들려주시면 또 사람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이런 얘기는 쏙 들어가겠네요. 예. 자, 본격적으로 텃밭 농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3월 8일 어떤 작업을 시작해야 할 때인가요? 지금은 이제 뭐 양파 모종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씨앗으로 엽채류 종류는 지금 현재 이제 파종을 시작을 하셔도 되는 계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감자 농사를 준비할 때인데요. 텃밭에서 감자 농사는 뺄 수 없는 작물이죠. 감자는 땅 속에서 자라지만 뿌리가 아니라 줄기, 성장한 덩이줄기가 이제 수확물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감자가 진짜 오래된 거죠? 네. 원산지는 남미, 칠레와 페루로 알려져 있고요. 예.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오기 전 한 6,000년 전부터 이렇게 재배되어 왔다고 합니다. 구대륙으로 이렇게 전래된 이후에는 주로 아일랜드에서 많이 재배해서 아일랜드 감자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쌀과 밀 다음으로 많이 재배하는 식량 작물입니다. 네. 맞아요. 감자 요리가 진짜 떠올려 보면 그 그릇 한쪽에 꼭 감자가 놓여 있는 장면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감자 농사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면 어떤 작업부터 시작을 할까요? 먼저 씨감자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예. 씨감자는 이제 강원도 고냉지, 그러니까 바이러스 없는 환경에서 재배되어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조직 배양을 해서 조그만 알감자 같은 씨감자도 나오는데요. 혹여 이제 또 집에서 먹다 남은 감자 심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씨감자 환경에서 재배된 것이 아니라서 바이러스에 또 취약하기도 하고 수량도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감자를 구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예, 하실 수야 있지만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씨감자 준비의 중요성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씨감자의 역할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씨감자는 이제 한 달 동안 새싹을 길러내는 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그 양분을 감자 안에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보통 40에서 55g 정도는 되도록 이렇게 잘라줘야 합니다. 씨감자를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이제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눈에서 싹이 움터 나옵니다. 예. 그리고 눈들이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눈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정수리 부분이고요. 여기를 위로 해서 소독한 칼로 아랫방향으로 반쪽으로 잘라줍니다. 예. 절단된 부분을 소독해야 하는데 보통 이제 잿가루로 이렇게 소독을 하고요. 서늘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말리면 눈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감자 이게 크게 키우려면 2단계에서 또 뭘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씨감자를 절단하면 보통 눈이 7개에서 뭐 10개, 많은 것은 뭐 한 20개까지 이렇게 눈이 되는데 예. 이렇게 잘라주면 눈의 숫자를 이렇게 줄여주기 때문에 큰 감자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절단하지 않고 이렇게 심게 되면
자라는 눈마다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네. 많아져서 크기가 작은 알감자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감자를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주로 이렇게 절단해서 심고요. 알감자를 좋아하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통감자로 심는다고 합니다. 예. 절단한 감자는 이제 20cm 간격으로 조밀하게 심고 절단하지 않는 알감자는 30cm 간격으로 넉넉하게 이렇게 심게 됩니다. 야, 요거 한 밭에서 이렇게 나눠서도 해보고 싶어지네요. 나올 때 그 크기 다른 걸로 또 다르게 또 요리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감자는 재배 기간이 어떤 편인가요? 감자는 재배 기간이 3달 정도로 이렇게 짧습니다. 예. 초기 성장이 중요해서 평당 12kg 정도로 이렇게 거름을 충분히 주고 밭을 만들어야 하고요. 특히 칼륨 성분이 중요해서 제거름을 별도로 준비해서 섞어서 거름을 하면 좋습니다. 네. 감자는 폭 60cm, 높이 30cm 정도의 좁은 이랑을 만드는데 좀 이게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밭이 좁기 때문에 이랑을 좀 좁게 만드시더라고요. 좀 풍성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 감자가 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랑을 구성해야 합니다. 네. 중부지방은 3월 마지막 주 중에 이제 감자를 심게 되는데요. 밭 준비는 아무래도 이제 미리 해야겠죠. 언 땅이 풀리는 대로 준비하시되 씨감자는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씨감자도 준비하고 거름도 준비하셔야겠어요. 자, 우리 인류와 이렇게 딱 붙어있는 아주 친근한 작물인데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아일랜드에서는 감자가 주식으로 이용돼서 수확량이 또 많지만 또 질병에 취약한 품종으로 이렇게 획일화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945년 서늘한 기후에 감자 역병에 걸려서 큰 흉년이 왔다고 해요. 예. 이때 아일랜드 인구의 100만 명이 굶어 죽고 또 100만 명이 미국 등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이 줄어든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종 다양성의 문제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현 존 바이든 대통령도 조상들이 아일랜드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 때 미국으로 그 조상분들이 이제 이주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 관장님은 사전 투표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은 또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다른 분들도 다 꼭 투표하시고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서 다름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의 또 다양성도 이렇게 지켜낸다고 생각합니다. 야, 처음에 그 종교 정치 얘기부터 감자 역병 한 번에 그렇게 다 무너진 얘기 들어보니까 이 마지막 얘기를 또 이렇게 이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농업일지 가져오셔서 5분들께 나눔해 주셨는데 오늘도 직접 관장님이 몇 권 가져와 주셨어요. 농업일지 필요하신 분들 농업일지 필요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5분 선정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8057님께서 자, 경기도에 계신데 제주도 단호박을 텃밭에 심고 싶은데 언제 파종을 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씨앗으로 파종하는 경우는 대개가 이제 씨앗 자체가 온도를 감응을 해서 나올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거든요. 오히려 부담이 없군요. 네네. 네. 그렇긴 하지만 아무래도 3월 말에서 한 4월 초쯤에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간혹 이제 중간에 이렇게 추위가 올 수 있어서 파종한 자리에는 이렇게 페트병 위쪽을 잘라서 이게 꽂아서 냉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안전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의현님께서 5도 2촌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도시 농촌 왔다 갔다 하시겠다는 뜻이죠. 네. 농약 없이 농사를 해보고 싶으신가 봐요. 네. 관장님께 아주 적절한 질문인데 농약 없이 할 수 있는 과수목 뭐가 있을까요? 하셨네요. 네, 사실은 채소 작물들은 농약 없이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과수는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또 화학 농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친환경 이런 그 자재를
교육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되는군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시면 일반 화학 농약 없이도 친환경 농약으로 이렇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5086님 마늘밭 관리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병해충 예방법 또 비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네, 지금 그 가을에 이제 마늘 심으신 분들은 지금 봄에 마늘이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오고 있을 텐데요. 마늘은 주로 이제 많은 병이 걸리진 않은데 뿌리 쪽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이제 그 고자리파리라고 하죠. 굴파리라고도 하고 고자리파리가 이렇게 오는데 네. 이런 건 아무래도 그 웃거름이나 이런 걸 줄 때 미숙 퇴비를 줬을 때 그 가스 냄새에 유인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고. 거름을 주실 때 아무래도 완숙 거름으로 이렇게 주시면 좀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순이님은 은행알이 처음엔 굵더니 가면서 작아지는데 왜 그럴까요? 하셨네요. 보통 이제 과일들은 이렇게 꽃이 많이 피면 이제 열매를 많이 달리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거름 관리라든지 이런 걸 덜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그 생존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 후손을 많이 봐야 되겠다 하면서 결과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관리를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해 주시면 적게 달리면서 적게 달린 만큼 알은 커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의 심리도 이해를 해야겠어요. 예.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이자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총괄하는 직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수반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의 호칭은 다양합니다. 천자나 제후, 왕이나 임금 같은 호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주제에서의 최고 통치자의 호칭입니다. 이런 최고 통치자의 모든 호칭을 포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남면입니다. 남영남자의 얼굴면자, 남면의 뜻은 남쪽의 얼굴을 면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군왕은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에 남면이라고 하고, 신하들은 남쪽을 등지고 군왕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기에 북면이라고 합니다. 경복궁이나 청와대도 남쪽을 바라보고 건물이 조성되어 있어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남쪽을 바라보는 남면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남면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되어 남쪽을 향해 신하들을 바라보고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남면의 지위에 오르는 일이죠. 논어 위령공 편에 보면 순이란 최고 통치자가 남면의 자리에 올라 정치를 펼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령하지 않고도 세상을 잘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일 것이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신하들을 향해 남면하였기 때문이다. 순임금이라는 통치자가 세상을 잘 다스린 이유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남쪽을 향해 신하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남면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자리라는 것이죠.
군주의 자리인 남면은 외로운 자리라고 해서 남면친고라고도 합니다. 천하의 최고 통치자를 외로울 꽃자 남면친고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부터 최고 통치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과인이나 외로울 꽃자 고는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할 과자의 사람인자 과인은 덕이 부족하다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외로울 꽃자 고는 통치자의 자리가 고독한 자리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부덕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좀 더 나은 덕을 쌓고 베풀기를 노력해야 하기에 과인이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힘든 결정을 할 수도 있기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외로운 자리라고 해서 고라고도 칭하는 것입니다. 남면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축하할 일이거나 행복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에서 선출되면 남면의 자리에 올라 남면의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항상 부족한 자신의 덕을 인정하고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견뎌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남면친고, 천하의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늘 외롭고 겸손한 자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좀 쏟아졌으면 좋겠는데 산불이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네요. 네, 이 동해안 산불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이 산림당국이 바람이 잦아든 어제를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 불머리와 주부를 제압한다라는 각오를 다졌었는데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산불 구역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현장에 짙은 안개와 연기까지 겹치면서 헬기 운용이 어려워져 이 진화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제 강원도 동해 강릉 산불은 어제 오전에 진화율 90%를 보이면서 이 주부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진압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피해가 가장 크고 이 금강송 군락지까지 위협하고 있는 울진 지역은 헬기가 59대나 동원되고 인력이 3,500여 명이나 투입됐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만 역시 화선 제압에 난항을 겪으면서 불길이 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이 더 커졌는데요. 어제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이 21,765헥타르에 이르면서 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불에 탄 상황입니다. 특히 울진에서만 16,913헥타르의 피해 면적이 발생했고요. 게다가 강원도 영월과 이 대구 달성군까지 이 4개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만 716명이 나왔습니다.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이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하면 1.5배에 이르는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70명 정도 늘어서 955명이 됐습니다. 다시 1000명대에 근접을 했는데요. 다만 병상 가동률은 59.8% 정도로 아직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사망자는 139명으로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방역당국은 그 코로나19 3차 접종을 한 뒤 이 오미크론에 확진된 60세 미만 환자들 중에서는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치명률이 0.52%로 60세 이상의 미접종자 치명률인 5.53%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체 연령 미접종자 치명률은 0.6%로 계절 독감보다 6배 정도 높다면서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유세 도중에 피습을 당했다고요?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제 정오경 서울 신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한 고령의 남성이 내리친 둔기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 송영길 대표는 신촌에 차량을 통해 도착한 뒤 일행에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송영길 대표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근처 응급실로 이동해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식을 듣고 이 선거폭력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폭력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고, 윤석열 후보는 선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해 남성은 바로 현장에서 제압돼서 경찰에 인계가 됐습니다. 70대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지난달부터 송영길 대표의 선거운동 현장을 쫓아다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네. 자, 정치권에서는 김만배 씨의 또 다른 녹취록이 논란이 됐죠. 네, 이 뉴스타파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 주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나눈 대화 녹취를 보도했습니다. 녹취 시점은 지난해 9월경으로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질 때긴 했지만 이 관련자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전이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대출해준 이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가 이어질 당시 이 대출 브로커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조우영 씨에게 이 박영수 전 특검을 연결시켜줬고, 이 당시 사건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이 조우영 씨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남시가 너무 자신들이 유리하게 공모 조건을 만드는 바람에 법조인들에게 이 천화동일을 매각하려 했다가 실패했다면서 이후 대장동 땅값이 오르자 지속적으로 추가 사업을 요구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실체가 확인됐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주장으로 범인이 보호하는 사람은 공범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법원에 로비하는 정황이 담긴 녹취도 나왔다고요? 네, JTBC는 어제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 인사가 이재명 후보의 지난 2019년 이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 측이 대법원에 로비한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는 관련 녹취를 입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와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 이모 씨가 통화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백모 씨는 역시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재판을 준비 중이던 은수미 시장 측에게 이 사건 주신 대법관이 발표나면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얘기하면 본인이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백모 씨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면 백모 씨가 허세를 부린 것이다라며 2013년 이 백모 씨는 이미 사직을 했고 이후 이재명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후보들 동선은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제주에서 시작해서 부산, 대구를 거쳐 충청도까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 이 제주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방문을 약속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빈틈을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주도에서 다시는 4.3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 평화롭고 통합된 나라를 약속했고요. 이어진 유세에서는 국정원 연습할 시간이 없는 실전이고 초보가 아닌 검증된 프로의 실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빠른 민생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경제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이 부정부패나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경제에 유능하다는 거냐라며
본인이 한국에 있나 어디 아프리카에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는 버르장머리 없는 나쁜 머슴이라며 공세를 쏟아내기도 했고요. 아울러 최저임금 제도가 저소득 노동자에겐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정할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학가를 찾아서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소수가 다수가 되고 비주류가 주주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자신에게 주는 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생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선관위가 대선 당일에 확진자 투표 방침을 수정했다고요? 네, 사전 투표 당시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어서 여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대선 당일에는 비확진자들이 투표를 모두 끝낸 이후 확진자들이 동일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직접 기표도 하는 방식으로 확진자 투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대선 당일 투표하려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 30분 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확진자들이 선거 막판에 투표소에 몰릴 경우 그만큼 확진자들의 투표가 늦어질 수 없다라는 지적도 있고요. 또 확진 격리자는 오후 7시 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을 하면 7시 30분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개표 시간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